2천만 명. 와, 여러분 이게 감이나 오시나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최근에요, 이렇게 거대한 팬덤을 거느리던 중국의 한 메가 인플루언서가 돌연 모든 활동을 멈췄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극심한 번아웃 등은이었습니다. 화려한 썸네일 뒤에 숨겨져 있던 이 현대 디지털 시대의 숨막히는 압박감을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끊임없이 알림이 울려대는 디지털 세계, 그리고 쉴 새 없이 요동치는 경제 상황. 이런 압박감들이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다시 만질 수 있는 아날로그 세계로 도망치게 만들고 있거든요. 오늘 이 독특한 문화적 회귀 현상을 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오늘 살펴볼 핵심 흐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번아웃 전염병. 두 번째, 압박받는 시장. 세 번째, 지정학적 그리고 국내의 긴장 상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찾고 있는 만질 수 있는 문화적 도피처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 디지털 번아웃 전염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촬영 장비만 봐도 구역질이 납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2천만 팔로워의 주인공 왕보원이 직접 남긴 말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무려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정말 쉼없이 컨텐츠를 쏟아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어요. 심각한 이명에 성대결절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누군가 왜 요즘 업데이트 안 하냐고 가볍게 묻기만 해도 극심한 불안 증세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크리에이터 경제가 가져다주는 자유를 엄청나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진짜 자유일까요? 어쩌면 알고리즘이 아주 정교하게 짜놓은 거대한 덫은 아닐까요? 독립이라는 달콤한 환상 속에서 사실은 스스로를 끝없이 착취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 멘탈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완벽한 자기 착취 구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알고리즘 세계에선 업데이트가 멈추는 순간 노출이 끊기고 수익은 말 그대로 증발해버립니다. 중국 직장인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8시간을 넘는다는데 크리에이터들은 이마저도 훌쩍 뛰어넘어요. 직업적으로 방송하는 분들 절반 이상이 매일 6시간 넘게 라이브를 켜고요. 방송 끄면 쉬느냐? 아니죠. 그때부터 또 끝없는 편집과 기획의 굴레에 빠지는 겁니다. 휴식 자체를 벌하는 이런 끔찍한 시스템 속에서 극소수만 엄청난 부를 거머쥐고 대다수는 그냥 조용히 소모되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압박받는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숨막히는 속도전과 압박감, 비단 디지털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금융시장 역시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최근 코스피 흐름을 보면요, 거센 외국인 매도세 때문에 장중 7,100선 아래로 훅 떨어지는 정말 아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극적으로 7,500선을 다시 회복하긴 했지만요, 이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은 현재 우리 경제 시스템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팽팽한 긴장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시적인 압박은 결국 당장 우리들 지갑 사정으로 직결됩니다. 치솟는 물가 다들 피부로 체감하고 계시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에서 25만 원 규모의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이 재정적 압박이 얼마나 묵직하게 다가오고 있는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실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흐름입니다. 지정학적 그리고 국내 긴장 상태에 대해 짚어보죠. 최근 며칠간의 주요 뉴스 타임라인을 쭉 훑어보면 정말 쉴 틈이 없습니다. 먼저 5월 17일 주요 안보 현안을 다룬 한미 간의 30분짜리 전화통화가 있었고요. 바로 다음 날인 18일에는 삼성전자 노조의 대규모 총파업을 막기 위한 아주 긴박한 사후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21일로 예고된 파업을 앞두고 말이죠. 국가 안보 이슈부터 핵심 산업의 노사 갈등까지 굵직한 뇌관들이 단 며칠 사이에 연달아 터져나오면서 사회 전반의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서 시간이 얼마 없다. 서두르지 않으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며 아주 강도 높은 공개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죠.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갈등과 분쟁 뉴스들은 가뜩이나 팍팍한 우리의 매일매일에 상당한 피로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만질 수 있는 문화적 도피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숨막히는 압박감들, 흥미롭게도 뜻밖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진짜 만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강렬한 갈망인데요. 코엑스에서 열리는 조형 아트 서울 PLAS 2026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트페어의 올해 주제가 대놓고 새로운 기회, 뉴 찬스랍니다. 꽁꽁 얼어붙은 소비시장과 피로감 가득한 디지털 화면에 지친 사람들에게 진짜 실물 예술만이 줄 수 있는 생명력을 훅 불어넣으려는 거죠. 그 규모도 장난이 아닙니다. 5개국에서 온 102개 갤러리, 750명의 예술가가 무려 3,5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그야말로 거대한 아날로그의 역습이죠. 특히 눈여겨볼 점은 뻔한 평면 회화를 넘어서 관람객이 직접 공간을 걷고 피부로 입체감을 느끼는 3D 조형물에 팍 집중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문턱을 확 낮춘 소형 부스들로 거대 자본에 밀려난 청년 신진 작가들에게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제공하고요. 노년층과 장애인분들의 무료 입장까지 지원하면서 물리적 접근성까지 아주 활짝 열어뒀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제일 놀랐던 건 따로 있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트페어는 고집스럽게도 아날로그 방식인 종이 티켓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효율성보다는 그 빳빳한 종이를 손에 직접 쥐었을 때의 작은 촉각적 설렘, 그걸 선택한 겁니다. 동시에 이건 디지털 기기가 좀 낯설고 피곤하신 기성세대 관람객들을 아주 직관적이고 따뜻하게 배려하는 영리한 방식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우리를 끊임없이 소모시키는 디지털 알고리즘, 그리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롤러코스터 같은 시장의 불안 속에서 어쩌면 사람들은 가장 본능적인 생존 방식을 찾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꼭 남기고 싶네요. 끊임없는 속도전과 알림 소리가 지배하는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치이자 휴식은 그저 스마트폰 화면을 탁 끄고 진짜 만질 수 있는 물리적 세계로 한 걸음 조용히 물러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살펴본 이 분석이 여러분의 팍팍한 일상의 작은 환풍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